한국 전차 기술 제3국에 넘어갔다. 2차 계약 무산. 폴란드 갑자기 태도 돌변. 기술 이전 다 퍼주고 배신당한 거 아냐? SNS부터 유튜브, 심지어 주요 언론까지 한동안 대한민국 방산 커뮤니티는 루머와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K2 전차를 중심으로 맺어진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 한때는 형제국의 군사 동맹이라 불리던 그들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침묵과 협상 결렬설, 기술 유출 논란, 양국 사이에 불신의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정체불명의 기사들까지 쏟아졌죠. 역시 믿을 나라는 없다. 이러려고 다 넘겨줬나? 지금이라도 철수해야 한다. 수많은 댓글 속에서 우리는 진짜 배신당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우리가 손 내민 그곳은 차가운 벽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소문 뒤에 아무도 보지 못한 진짜 장면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이야기는 루머가 뒤덮은 그날의 기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인 신뢰의 온도를 직접 마주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본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진짜는 행동으로 쓰여진다.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G에서 기술협력 자문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아르투르 로비에츠키라고 합니다. 군 시절에는 제16기가벼단 중령으로 복무했으며 10년 전 전역한 뒤에는 방위산업 쪽에서 기술 도입, 교육, 평가 등의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한국에서 도입한 K2PL 전차 관련 시범운용단에 참여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이라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하게 된 그날의 기억에서 비롯됐습니다. 처음부터 한국 무기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실전 데이터를 가장 중요시하는 군인 출신이고 복무 시절 레오파르트2 전차를 다뤘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K2라는 이름은 제게 있어선 낯설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신뢰가 가지 않는 장비였습니다. 심지어 부대 안에서도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한국 전차라니 장난하냐? 실전도 없는 전차가 전방에 배치된다고? 이런 말들이 식당, 무기고 사무실 가릴 것 없이 퍼져 있었고 저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차를 함께 운영해야 할 기술협력단이 한국에서 파견된다고 했을 때도 사실 기대보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언어 장벽은 둘째치고 문화와 방식이 전혀 다를 거라는 선입견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말은 공손하게 하지만 속은 알 수 없어. 누군가가 했던 이 말을 듣고 괜히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김진호 차장, 박준상 선임, 이승윤 정비사, 그리고 조세영 통역관으로 이루어진 한국 파견 기술자들이 처음으로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저는 일부러 시간을 딱 맞춰서 나갔고 아주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습니다. 그들도 딱 필요한 만큼만 웃었고 딱 필요한 만큼만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K2PL 정비 관련 자료는 이쪽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도구는 이 목록에서 요청해 주세요. 제 말투 역시 딱딱했고 시선도 오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업복을 입고 정해진 구역의 전차에 묵묵히 올라타 하루 종일 각종 데이터를 확인했고 우리는 그들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관찰하듯 지켜봤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도 그들은 한 테이블에 따로 앉아 소곤소곤 대화를 나눴고 부대 병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랑은 어울릴 생각도 없는 거 아냐? 정비는커녕 전시장 구경하러 온 거 아냐? 심지어는 저 사람들 진짜로 한국 기술자가 맞긴 맞는 거야 라는 말까지 들리더군요. 실은 저도 내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사람 사이에 흐르는 온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도 우리는 철저히 따로였고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죠. 전차는 똑같이 다루지만 방향은 전혀 반대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장면이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었고 공식 일정은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병사 몇 명이 훈련장 옆 공터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고
전차를 등지고 군화를 벗은 채 공을 찬다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좀 더 느슨해진 기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김진호 차장이 조용히 나타나 운동화를 꿰어 신고 공 옆에 섰습니다. 처음엔 다들 멈칫했습니다. 어색한 표정, 낯선 몸짓, 한마디 말 없이 조용히 서 있는 그의 모습에 누군가가 장난스럽게 말했죠. 김 차장님도 한번 해보시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툰 발재간으로 공을 찼습니다. 그 공은 삐끗한 방향으로 날아갔지만 어찌나 진지한 표정으로 뛰었는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웃음 한 번에 어색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날은 전차 앞에서 한국과 폴란드가 공 하나로 이어진 날이었습니다. 병사 마치에이는 공을 몰다 넘어졌고 이승윤 정비사는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웃었고 박준상 선임은 헤딩을 시도하다 모래에 넘어져 안경이 한쪽 부러졌습니다. 심지어 통역관 조세영은 골대가 어딘지 몰랐어요라며 양손을 들고 웃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아무런 강요 없이 같은 식당에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은 여전히 서툴고 서로의 방식은 달랐지만 적어도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를 정면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전차 뒤편에 서서 K2의 궤도를 따라 맺힌 기름방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넘겨받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람을 마주하는 중이구나. 우리가 마주한 현장은 센터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엔 너무 소박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위한 K2PL 유지보수 교육은 루블린 외곽, 버려졌던 옛 군수 창고를 급하게 개조한 공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철제 선반과 오래된 작업대, 바닥엔 기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온기를 막아줄 난방기도 한참 후에야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 그곳에 들어섰을 때 이 정도 환경에서 뭘 얼마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회의부터 들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현장에 있던 측정기 일부는 교정이 되지 않았고 작은 오차에도 민감해야 하는 전차 내부 부품 정비는 정밀도보다 인내심을 더 많이 요구하는 작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관찰하는 듯 조용히 움직이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호 차장은 입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철제 거치대를 끌고 다녔고 공구가 흘러내리는 걸 막기 위해 남은 철판을 잘라서 고정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승윤 정비사는 낡은 연장박스 위에 직접 연장을 재배열했고 기름때가 눌어붙은 현장 책상 위에 청소포를 펼쳐놓고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책상부터 닦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는 그 모습은 저희 폴란드 기술자들에게 묘한 긴장과 동시에 묵직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말을 안 해도 우리가 뭘 불편해하는지 알고 있어요. 야책이 처음 그런 말을 꺼냈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그날은 점심 식사 후 조용히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죠. 특별히 친해지지도 않았고 우리 말도 못하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고개를 숙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려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던 뒤 실제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술자들이 폴란드 측 교육자들을 위한 맞춤형 프린트물을 제작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기존의 매뉴얼은 대부분 영문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박준상 선임은 아예 노트북을 들고 매일 퇴근 후 PGG 본사 구석 사무실에 앉아 기술 용어를 하나하나 폴란드어로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완벽한 문장을 만들진 못했지만 다음날 교육에 들어가면 그가 만든 단어장을 펴놓고 여기 배기 밸브, 이건 자보르 드데오베 맞아요? 라며 물어보곤 했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순간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그 모습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을 때 보여주는 행동. 그건 언어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오후 그 장면이 결정적으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엔진 부품 해체 교육 중이던 야책이 도면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뒤로 박준상이 조용히 다가가 폴란드어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야책,
엔진, 오케이? 그는 놀란 듯 돌아봤고 박준상은 머쓱한 표정으로 자신의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엔 한글과 폴란드어가 나란히 손글씨로 적힌 기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연료 시스템, 엔진, 진동 검사, 전차 배선 구성. 단어 하나하나마다 작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오른쪽에는 현장 실습 시주의라는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구글 번역 아니야. 제가 직접 적은 것. 박준상이 말을 더듬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 야책은 조용히 웃으며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자리의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야책은 퇴근길에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르투르, 오늘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전차 부품보다 더 복잡한 언어 장벽이 그 한 문장, 엔진 오케이에 무너졌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어서 말한 한마디가 저를 너무 깊이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은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전하려는 사람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 말은 마치 강을 건너오는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익숙하지 않아도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지만 느껴진다면 그건 진짜 다리를 놓는 일이라는 걸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화목했던 분위기는 예고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를 것 없이 박준상 선임은 수첩을 펼쳐 폴란드어 용어를 다시 적고 있었고 김진호 차장은 고장난 연장 거치대를 살펴보며 손에 기름을 묻히고 있었죠. 훈련은 평온했고 기술자들의 얼굴엔 지친 기색은 있어도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심 무렵 정비소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말소리들이 하나둘 귓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봤어요? 기사 떴어요. 도면 유출됐대요. 제3국에 넘어갔다던데 중국 쪽이래. 이제 다 끝난 거지 뭐. 처음엔 우연히 흘려들은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복도로 나가보니 모두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사내 게시판엔 이미 K2 전차 기술 유출이라는 제목의 링크가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확산된 것은 폴란드의 유력 언론사가 낸 단독 보도였습니다. K2PL 전차 설계 데이터, 동유럽 국경 넘은 정황 포착, 한국 기술진 내부 고발자 증언 확보, 계약 재검토 공식화 예정. 제 눈앞에서 폴란드어 기사 제목들이 빠르게 스크롤됐고 그 아래엔 수백 개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역시 한국은 신뢰할 수 없다. 기술력도 불투명한데 인성까지 의심스럽다. 폴란드 안보를 한국에 맡긴 게 실수였다. 설상가상 한국 본국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은 폴란드 내 K2 계약 파기설, 현지 기술 자료 유출은 폴란드 책임, 기술 도둑으로 몰린 한국 기술자들, 귀국 고려 중 같은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고 몇몇 자극적인 방송에서는 K2는 어차피 폴란드에서도 신뢰 못 받는다는 식의 패널 발언이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결국 양국 모두에서 루머가 확산된 겁니다. 기술 이전 센터 내부는 말 그대로 숨이 막혔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눈이 마주치면 피했고 이틀 전까지만 해도 웃으며 식사를 하던 병사들과 기술자들 사이엔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다시 생긴 듯했습니다. 심지어 PGG 내부에서도 일부 간부들이 기술 이전 전면 중단 고려, 한국과의 협력단 철수 가능성이라는 발언을 회의에서 꺼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실무자들에게 퍼진 분위기는 이미 결렬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 주간 함께 땀 흘리고 말없이 공구를 넘겨주고 번역기를 넘나들며 뜻을 전달해주던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의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다음 날 오전 폴란드 국방부가 전격적인 공식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K2PL 전차 기술 유출설은 사실무근입니다. 확인 결과 관련된 어떤 데이터도 외부에 넘어간 정황은 없으며 본건은 일부 세력이 조작한 루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발표된 두 번째 문장은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닌 폴란드 안보의 근간을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악의적 루머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한국과 함께할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바로 사이버 안보 태스크포스 조직을 발표했고
허위 정보를 퍼뜨린 원인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언론은 익명의 외부 방산업체와 극우 미디어 연계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퍼진 불씨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센터 내부는 여전히 무겁고 조심스러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정비장 안쪽에서 작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야책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먼저 나서 한국 기술자들과 어깨를 맞대던 그가 이젠 말없이 작업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김진호 차장에게 다가갔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뭐 잘못한 거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가 놓친 게 있었던 건 아닐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김 차장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열더니 작은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건 지난달 전차 정비를 마친 주말에 센터 뒤 공터에서 찍었던 축구 사진이었습니다. 박준상이 공을 차다 넘어지고 이승윤이 양팔을 벌리며 웃고 있고 야책이 진흙 묻은 운동화를 신은 채 공을 향해 달려가던 순간이 담긴 사진이었죠. 김진호 차장은 그 사진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팀이었잖아요. 기술도 공도 한쪽만 잘 차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말은 크지도 않았고 뭔가를 증명하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미는 작은 손짓이었습니다. 야책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사진을 바라봤고 그날 저녁 그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 그 말이요. 우리의 입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손가락들이 더 많이 말하더군요. 그 부분이 참 아쉽고 안타까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말들은 거칠고 시끄러웠지만 우리를 다시 붙잡아준 건 늘 손에 기름을 묻히며 일했던 그 사람들의 조용한 행동이었다는 것을요. 기술 이전 교육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던 날 아침 PGG 루블린 정비센터는 어쩐지 어색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늘 분주히 오르내리던 정비기들의 금소금도 용접기에 번쩍이는 불빛도 그날만큼은 멈춰 있었죠. 그 누구도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기술자들이 마지막으로 이곳을 떠나는 날이라는 걸요. 김진호 차장과 박준상 차장을 비롯한 한국 기술진은 여느 때처럼 오전 8시 정각에 정비동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옷매무새엔 작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모두 깔끔하게 달인 정비복 위에 배지를 달고 있었고 박 차장은 손에 얇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야책과 아르투르 그리고 다른 폴란드 정비병들도 조용히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날만큼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모두 헬멧을 벗고 기계 기름으로 얼룩진 손을 깨끗이 씻은 채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행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함께한 시간만큼은 정비창 안에 조용히 흘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김진호 차장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야책 앞에 멈춰 서더니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저희가 한국에서부터 준비해 온 겁니다. 그 상자 안엔 정밀하게 가공된 K2PL 모형이 들어 있었고 각 부품은 실제 전차 도면에 기반해 제작된 금속 조각들이었습니다. 설명서 첫 장엔 폴란드어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정은 부품보다 더 튼튼하게 맞물려야 작동합니다. 야책은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웃음과 함께 나오는 눈물이 그의 눈가를 적셨습니다. 박준상 차장은 이어서 자신의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K2 엔진 오버홀에 필요한 전 공정이 한글과 폴란드어로 병기된 필기 노트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한 장 한 장에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구글 번역기 아닙니다. 제가 밤마다 직접 외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술을 가르친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말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 수첩을 건네받은 야책은 한참이나 말없이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김 차장님, 박 차장님, 기술은 기계로 전달되지만 정은 손으로 전달된다는 말 이제야 이해합니다. 그날 오후 PGG 측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을 위한 깜짝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정비창 한쪽 벽면엔 박준상 차장의 수첩이 복사되어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야책과 동료들이 손수 만든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기계를 배웠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 차장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송별 인사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표정을 나눴습니다.
울먹이던 미아우는 끝내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고 말없이 손을 맞잡은 이승윤 정비사와 아르투르는 오래도록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음번엔 우리가 갈게요. 아르투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김진호 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폴란드산 부품으로 K2 업그레이드 모델을 함께 만들죠. 오후 4시 피지지에서 마련한 은색 밴이 정비창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짐을 실으려 할 때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정비센터 직원들은 물론이고 구내식당 조리사, 경비원, 어린 연수생들까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연수생들은 한국 국기를 들고 있었고 야책의 아들 야는 모형 전차를 두 손으로 껴안은 채 달려왔습니다. 박 차장님, 모형 아직 다 못 만들었어요. 박준상은 무릎을 꿇고 야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더 정교한 거 보내줄게. 엔진 소리도 나는 걸로. 야책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진호 차장에게 말했습니다. 기계도 마음도 같이 건넨 기술. 그게 진짜 기술이죠. 차량이 출발할 때 모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그 누구도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PGG 교육센터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정비도구 거치대엔 JINH1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연수실 벽엔 박준상의 수첩 페이지들이 출력되어 붙었습니다. 야책은 더 이상 번역기를 보지 않고도 K2 엔진 구조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정비사 미아우는 신규 연수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계는 배선보다 사람을 먼저 이해해야 작동한다. 그리고 저 역시 이제는 전차를 단순한 무기 체계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철갑 안에 담긴 이들의 태도와 땀, 그리고 밤늦게까지 조용히 배려했던 손길을 기억하게 됩니다. 한 달 뒤 한국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박준상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편지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야책, 아들 이름이 뭐였죠? 혹시 그 친구도 전차 좋아하나요? 다음에 K2 모형 더 정교하게 만들어 보내드릴게요. 저는 그 편지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술 이전이라면 우리는 전차 한 대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철학을, 사람을, 진심을 함께 받은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말은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신뢰는 계약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쓰여진다. 그날 이후 PGG 정비센터 한쪽 벽엔 작은 액자가 걸렸습니다. 액자 속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그들의 진심은 말이 아닌 기름 묻은 손으로 전해졌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건 단지 기술이 아니었다고요. 매뉴얼이 아니라 땀과 침묵과 미소로 이어진 한 나라의 정신이었습니다. 전차는 철로 만들어지지만 신뢰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저는 이제 누구보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산업의 협약이 오랫동안 지속되길 바랍니다. 한국의 기술을 세계가 인정하고 그만큼 질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루머들이 퍼지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